여러분 지금 바로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며 온몸으로 격하게 반겨주는 강아지가 있나요? 아니면 저 멀리 책상 위에서 당신을 가만히 응시하며 고요한 공기를 즐기는 고양이가 있나요? 단순히 귀여운 동물을 고르는 취향의 차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의 머릿속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강아지냐 고양이냐를 선택하는 그 짧은 순간에는 우리도 미처 몰랐던 깊은 무의식과 뇌과학, 그리고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심리적 지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죠. 과연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다른 취향으로 갈라놓는 걸까요? 오늘은 고양이와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깊고 내밀한 심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부터 들여다볼까요? 고양이 애호가들의 심리를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바로 감정적 자유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치이고 감정 노동에 시달리다 지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누군가 내게 달려들어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즉각적인 반응을 원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사랑일 수 있지만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조차 또 하나의 과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이들은 바로 이 반응의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극도의 안도감을 느낍니다. 고양이는 내가 집에 왔다고 해서 꼬리를 흔들며 난리를 치지 않죠. 그저 슬쩍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이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상대의 공간과 시간을 완벽하게 존중하는 고도의 심리적 매너인 셈이죠. 고양이 애호가들은 타인의 감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고양이라는 존재가 주는 정적과 예측 가능성 안에서 자신의 신경계를 조절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고양이를 선호하는 분들이 지능과 개방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양이는 주인의 지적, 창의적 활동을 절대 방해하지 않거든요. 당신이 심오한 철학책을 읽거나 새벽까지 복잡한 설계를 하고 있을 때 고양이는 그저 옆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고독이라는 비옥한 토양 위에서 창의성을 꽃피워야 하는 이들에게 고양이는 함께 있지만 혼자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주는 것이죠. 강요된 친밀감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지키는 가운데 천천히 쌓아 올린 안전한 애착 관계. 이것이 바로 고양이파가 추구하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연결과 확인이라는 강력한 엔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이란 곧 표현입니다. 내가 준 사랑이 즉각적으로 돌아오고 나의 존재가 상대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확인받을 때 이들의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폭발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그 누가 당신을 위해 현관문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고 당신의 발소리만 듣고도 온 세상이 떠나갈 듯 기뻐해 줄까요? 강아지 애호가들은 이러한 조건 없는 지지와 열광적인 환영을 통해 정서적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이들은 사회적이고 외향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나 상처를 강아지의 투명하고 순수한 충성심을 통해 치유받곤 합니다. 세상이 나를 등져도 이 아이만은 내 편이다 라는 확신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강아지파 사람들에게 삶을 지탱하는 거대한 뿌리가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과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통제와 자율에 대한 관점에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강아지는 수능과 협력의 상징입니다. 인간의 명령에 따르고 인간의 리듬에 맞춰 생활하죠. 반면 고양이는 독립과 협상의 상징입니다. 고양이의 사랑을 얻으려면 인간이 고양이의 방식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대등함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 하기보다 상대의 고유한 개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죠. 반면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책임과 보살핌의 미덕을 소중히 여깁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상대를 돌보며 형성되는 끈끈한 유대감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도 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건 이런 심리적 특성이 우리의 실제 성격, 오요인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에 대해 훨씬 개방적이고 예술적인 감수성이 예민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실성이 높고 사회적 규범을 잘 따르며 협동심이 강한 리더십 유형이 많다는 통계가 있죠. 결국 내가 어떤 동물을 곁에 두느냐는 내가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것을 갈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비판받지 않는 안전한 안식처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피곤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하지만 동물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고양이는 당신이 오늘 회사에서 실수를 했는지 관심이 없고 강아지는 당신의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양이를 보며 나의 경계를 보호받고 싶어 하고 강아지를 보며 나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한쪽은 고요한 숲속의 명상 같은 사랑을, 다른 한쪽은 뜨거운 태양 아래 축제 같은 사랑을 꿈꾸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그 아이는 당신의 어떤 결핍을 채워주고 있나요? 혹은 당신이 고양이나 강아지를 보며 느꼈던 그 묘한 끌림 속에 스스로도 몰랐던 당신의 어떤 본심이 숨겨져 있었나요? 강아지 파냐 고양이 파냐를 나누는 것은 단순히 동물의 생김새 취향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어떤 온도로 살아가고 싶은지,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지금 어떤 방식의 위로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바라보며 그 아이가 당신에게 주는 그 특별한 평화와 기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의 눈동자 속에는 당신이 가장 사랑받고 싶어 하는 당신 자신의 모습이 비치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강아지 혹은 고양이를 사랑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긴 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뿅!